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6일 기출문제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혼합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혼합거래는 같은 변에 교환거래와 선유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같은 변에 자산 또는 부채 또는 자본과, 즉 자산부채 자본과 수익 또는 비용, 즉 수익 비용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변에 자산, 비용 이렇게 나오든지 대변에 수익, 부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당월분 임대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회계 처리 한번 볼게요. 분개 한번 해보면 현금 차변에 되고요. 이제 금액은 생략할게요. 대변에 임대료. 자, 그러면 차변은 자산이 나왔고 대변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한 변에 자산, 부채, 자본과 수익 비용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으므로 혼합거래가 아닙니다. 한 변에, 즉 차변, 대변 한쪽에 수익만 나오거나 비용만 나오면 지금은 이제 수익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보기 1번은 손익거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 단기 대여금 회수금액 30만 원과 그 이자 3천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회계처리 계정 과목만 해보면 현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이 현금이고요. 그 현금 받은 거는 뭐하고 뭐에 대한 현금을 받은 거냐면 단기 대여한 원금하고, 그래서 받았으니까 단기 대여금 없애야 되죠. 자산의 감소. 그에 따른 이자 수익. 그걸 받은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잘 보시면 대변의 자산과 자산의 감소, 대변의 수익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과 수익이 섞여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보기 3번 계속 보죠.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걸 회계 처리하면 이자를 지급했으니까 이자 비용,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되므로 이자 비용은 이제 비용이고요. 자, 비용만 한 변에 발생되거나 수익만 한 변에 발생될 때 이런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하므로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은 상품 4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 중 10만 원이 현금으로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회계 처리하면 차변에 상품 되고 대변에 현금,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 이렇게 되므로 자산, 부채, 자본만 나오는 거래는 교환 거래라고 합니다. 이 거래의 종류를 잘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 재고자산의 원가는 단가를 말합니다. 재고장에 단가를 쓰게 되는데 그 단가 쓰는 방법을 다른 말로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종류에 개별법,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이 있습니다.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가중평균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3개,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정액법 나오는데요. 얘네들은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정액법, 연수합계법, 이중차감법이 있습니다. 재고자산 원가 결정 방법과
감가상각 방법을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 재무 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보기 1번 단기차입금, 2번 인출금, 3번 임차보증금, 4번 성급비용. 정답은 인출금이 되겠습니다. 결산 시에 미결산 항목, 대표적으로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 과부족, 인출금 등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해서 표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계정을 좀 외워놓으시면 되겠죠. 네,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 과부족, 인출금 몇 개 외우시면 돼요. 이 정도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처분손익은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된 금액을 말하죠. 구하는 방법은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이 처분손익이 되겠죠. 그러면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그 다음에 처분시까지 가치가 떨어진 감가상각 누계 뺀 걸 말합니다. 이렇게 뺀 걸 장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빼면 장부 금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처분은 500만 원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200만 원짜리를 500에 했으므로 300만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개인기업인 신나라 상사의 기초자본금이 20만 원일 때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자본 쪽에서 공부한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초자본금 나오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나오고 박스 안에 주어진 자료로 기말자본금 나온다면 기초자본금에 당기순이익 발생된다면 당기순이익은 자본에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해주시고 당기순손실은 자본에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 구하라는 소리고요. 이렇게 물음표. 그 다음에 사업주가 가져간, 즉 기업의 경영주가 가져간 돈, 기업 경영주에 내야 될 소득세 이런 거는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데 회사 돈으로 많이 냈다면 이런 걸 인출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인출금은 자본에서 빼요. 그 다음에 추가로 출자했다면 추가 출자금은 더합니다. 이렇게 더하면 얘를 기말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기초자본금은 20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구할 거는 당기순이익이고 그 20만 원에서 또 인출 소득세 낸 거 그 인출금 빼주고 추가 출자금은 보여줘야 되죠. 4만 원.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3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당기순이익은 16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공식을 외우시면 되겠죠. 6번입니다. 다음 번호물산의 거래 내역을 설명하는 계정 과목으로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정 과목 공부할 때 많이 했던 겁니다. 가번 공장 부지를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구입 시 발생한 취득세. 토지는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되는 재비용은 유형자산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가번에 들어가야 될 거는 토지 이렇게 되겠죠. 나번 번호물산 직원급여 지급 시 발생한 소득세 온천징수세.
그 세금은 떼서 국가 다 납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온천징수한 세액은 떼서 가지고 있다가 납부한다고 해서 예수금이라고 처리합니다. 따라서 토지 예수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과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시죠? 1번입니다.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나머지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8번, 다음 중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예시로 옳은 것은? 재고자산을 골라라, 이런 거죠. 설명을 다 하고 있으니까 답을 찾는 데 쉬울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홍보 목적의 전단지는요, 판관비인 광고 전전비, 즉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고요. 접대 목적의 선물 세트,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접대 목적의 선물 세트는 기업 업무 추진비죠.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고, 기부 목적의 쌀은 기부금이고,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3개는 이제 비용이고요.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품, 상품 외에도 추가로 재고자산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원재료 막 써보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제공품, 책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장품 내우시는 겁니다. 써가면서. 그 다음에 반제품, 제공품 중에 완성이 안 된 상태로 팔면 반제품, 그 다음에 시성품, 시험 삼아 써보라고 준 거, 적성품, 팔아달라고 수탁자한테 맡긴 거, 팔기 전까지는 우리 거죠. 그 다음에 미착품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예시이다. 각 빈칸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이 일어나고 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을 때 처리하는 회계 처리 방식으로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수익적 지출은 단순 능력 회복, 원상 복구를 위해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쓰는 거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유형자산, 무형자산에서 쓰는 용어들인데요. 그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달라고 한 겁니다. 태풍에 파손된 유리창문을 교체한 거. 유리창문은 단순 능률 회복, 원상 복구에 해당이 되므로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걸 수익적 지출 계정 과목 쓰면 우리가 수선비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 오일 교체. 오일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 된다면 차량이니까 차량 유지비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합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가장 옳은 것은? 차변의 부채의 감소,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4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없어지죠. 그 부채의 감소, 외상 매입금 장부 차변에 쓰고,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곧바로 1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의 정답 1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개정 과목의 분류가 다른 것은? 예수금,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선수금. 개정 과목 숙제는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딱 나오면 한 번에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정답은 선급 비용이 되겠죠.
선급비용은 자산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부채에 해당이 되죠. 부채. 이수금, 미지급비용, 선수금은 유동부채죠. 선급비용은 자산인데 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12번,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이 단기에 입금되지 않았다. 기간 경과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과가 됐으므로 수익 처리하셔야 되겠죠. 기말 결산 시 해당 내용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을 때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회계 처리 한번 해보죠. 이자 수익, 단기분이니까 올해 수익 처리하고 입금이 안 됐으니까 아직 받지는 못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미수 수익이라고 쓰겠죠. 이렇게 미수 수익은 결산시까지 발생될 수익인데 아직 받지 못했을 때 받는 날이 아니거나 그래서 받지 못했을 때 미수 수익으로 처리하고요. 이거 자산이죠. 얘는 수익이고 처리 안 하면 자산이 적게 잡히고 수익이 적게 잡히겠죠. 그래서 자산의 과소, 수익의 과소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 맞는 거는 1번. 자산의 과소가 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순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 매출액의 공식을 하나 외워놓으시면 되겠죠. 순 매출액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순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하고 반품된 거, 매출 한입 빼고 그 다음에 애누리 해준 거 빼고 그 다음에 할인해 주는 거 뺍니다. 이렇게 세 개를 빼면 즉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빼면 순 매출액이라 하죠. 그러면 여기 총 매출액에서 30만 원에서 환입액 이거 빼면 되겠죠? 10,000 원을 빼면 돼요. 30만 원에서 10,000 원을 빼면 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끼어 있는 거 보죠. 상품 매출과 관련된 부대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출과 관계되는 부대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것들이죠. 뭐 광고 선전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순 매출액 계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계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네요.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계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 기간이 경과되어 보험료, 임차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약정된 지급일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발생된 저 비용은 이제 비용 처리하시고요. 기간이 경과됐으니까 아직 지급일이 아니어서 지급 안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럴 때 쓰는 계정은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정답은 미지급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15번.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 보통예금, 뭐 이게 쉬워요. 당좌예금, 뭐 공부하신 분은 다 쉽지. 다 알고 있으니까. 50에다가 70을 더하니까 120이 되겠죠. 1년 만기 정기예금하고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투자자산이죠. 단기 투자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단기 투자자산에 속하는 거는 이렇게 1년 만기 정기예금과 같은 단기 금융상품,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이 단기 투자자산에 속하는 거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보통예금, 당좌예금뿐만 아니라 현금, 그 다음에 통화대형증권으로 쓰고 있는 자기합수표, 타인발행 당좌수표, 우편환 증서, 사채이자 지급표,
배당금 지급표 이런 것들 있고요. 그의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